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까지 발표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영상을 만들 주제도 정하지 못하고 기다렸는데요. 무엇이냐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빠르면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까지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둘 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도 이번 주 수요일인 24일에 가격 투찰이 끝나고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솔직히 갑자기 영상을 만들 주제가 없게 되어서 무엇을 다룰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래전에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미처 다루지 않은 게 생각이 나서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은 다산기공의 소총이 더 우수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S&T가 선정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S&T와 다산기공이 또 다시 경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40mm급 다목적 발사기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보병부대에서 운용하는 40mm 유탄 발사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도 터키가 칸이라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는 이 칸 전투기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국산 엔진을 장착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그 국산 엔진이 언제 개발될지는 요원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터키는 우선 이 칸 전투기의 시제기에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F-16에 탑재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00C 벤진을 탑재하고 있고, 시제기뿐만 아니라 초도 생산되는 블록 C 모델에도 F-110을 탑재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터키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S-400G 대공 미사일을 도입해서 F-35 전투기의 공동개발국 자리에서도 쫓겨났고 미국 무기의 도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터키에게 칸 전투기 초도 양산을 위한 F-110 엔진 80대를 판매를 승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드디어 미국에서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상황이 웃기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군사장비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엔진 판매를 승인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건지 자체를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승인 절차 자체가 미국 의회에서 표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려면 미국의 상하원 의회의 여야 외교부과 지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터키에 엔진을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소리인데요.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는 결론은 터키에 F-35를 판매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번 엔진 판매는 F-35를 판매하기 위한 사전사업 같은 거였는데요. 이걸 의회 승인도 없이 판매한다고 하는 건 잘못하면 F-35도 의회의 승인 없이 판매한다고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네요. 과연 트럼프가 F-35를 판매할 때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판매할 건지가 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이네요. 그리고 이게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헛갈리는 소식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국내의 모 기업이 유럽 기업과 손을 잡고 미사일을 개발 생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몇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 기업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업이 어디냐면 RNTX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방사청이나 청와대의 고위 인사를 경영진으로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의 어떤 회사와 미사일을 공동 개발한다고 하는데, 좀 의심이 되는 게 이 회사는 지금 아무런 생산 기반을 증명한 게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말에 따르면 유럽 회사와 손을 잡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정작 생산하는 건 또 우리나라의 한화나 LIG 같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회사가 손을 잡는다는 유럽 회사가 어디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미사일도 어떤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국내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할 생산시설도 없는 것이고, 유럽의 어떤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어떤 사기꾼들이 협작을 하려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대놓고 사기를 치지는 않을 텐데, 대체 이 회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UAE에서 우리 해검 무인수상정을 구매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때 UAE는 우리와 90조 원에 달하는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중에서 50조 원에 달하는 방산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요즘 연일 UAE와 협력 방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UAE에서 우리 LSM을 구매할 테니 자신들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스카이나이트를 구매해달라고 했었고, 또 최근에는 UAE 현지에 우리 K9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이번에는 UAE에서 우리의 무인수상정인 해검을 구매할 거라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의 사업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고, 아마 UAE가 원하는 모델은 비공을 탑재한 모델로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UAE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이란이고, 그리고 이란의 자살보트 공격을 차단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UAE는 비공을 탑재한 해검을 배치해서 이란의 자살보트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UAE 측에서 우리 해검에 미국의 AI 기업인 팔란티어의 AI를 탑재해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도 한국의 팔란티어를 우리도 만들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UAE가 이런 요구를 해온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도, 팔란티어의 AI 같은 AI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소식은 이번에 나오는 거지만, 이미 LIG는 해검의 팔란티어에 AI를 탑재해서 운용하는 실증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인 5월 27일에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인근 해역에서 LIG는 AI 기반 무인수상정 지능형 지휘통제 실증 시연회를 열었는데요. 이 시연회는 해검3와 해검5 등 총 4척의 무인수상정이 투입되어서 대함전 대잠전 시나리오를 구현했고, 이 시연을 통해서 LIG는 목표를 탐지하고 교정 결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10분의 1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LIG의 해검이 UAE에 판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소식을 찾아보니 이미 이때도 LIG 측 관계자가 해외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던데요. 그 해외 고객이 바로 UAE인 것으로 보이네요. 한마디로 LIG는 UAE의 요청에 의해서 팔란티어의 AI를 탑재한 해검을 이미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지금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미국에 비해서 대폭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많은 나라들이, 특히 무인수상정이나 무인지상 전투차량 같이 무인화 장비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UAE처럼 우리의 AI가 아닌 특히 미국산,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의 AI를 탑재해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지휘통제 AI로 팔란티어의 AI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국산 AI가 아닌 외국산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그래봤자 우리가 미국의 AI를 바로 따라잡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솔직히 우리뿐만 아니라 AI 그 중에서도 군사용 AI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UAE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미국의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산 AI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미래 전쟁에서 AI가 없이 싸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AI와 미국산 AI의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도 미국산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산을 도입하는 것에 반감이 들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AI 수준을 따라잡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우리도 미국의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40mm급 다목적 발사기 사업 이야기로 넘어와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소총은 K2이고, 그리고 이 K2 소총에 결합해서 40mm 유탄을 발사하는 공용화기가 K201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바로 이 유탄 발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K11이라는 복합 소총을 도입하려 했지만 K11은 정말 보기 좋게 망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K11이 망해서 K201 유탄 발사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40mm급 다목적 발사기 사업이라는 건 바로 이 K201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히 40mm급 다목적 발사기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직은 이 다목적 발사기의 구경을 얼마로 할지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다목적 발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정된 다목적 발사기의 구경은 30m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다목적 발사기의 구경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40mm급 다목적 발사기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아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구경을 30mm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40mm 유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치장해 둔 40mm 유탄에 치장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탄 발사기의 구경을 바꾸게 되면 이 치장된 40mm 유탄을 전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새로운 유탄 발사기의 구경은 40mm를 유지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40mm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S&T와 LIG 다산기공 연합입니다. 그런데 S&T나 다산기공은 총기 회사이니까 당연히 유탄 발사기 사업에 도전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LIG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오래전에 육군에서는 LIG에게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달라고 한 적이 있고, 이번에 LIG는 바로 다산기공이 만든 유탄 발사기에서 이 40mm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 우리 육군은 LIG의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달라고 해서 LIG는 비냉각 열영상 시커를 탑재한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40mm 미사일 모델과 그리고 비냉각 열영상 시커를 얼마나 작은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20mm 손목 발사 미사일을 개발했고, 정작 육군에서는 40mm 미사일보다는 20mm 손목 발사 미사일에 더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는 이게 어깨 발사식 미사일로까지 개발이 되었지만 채택은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40mm 미사일은 사장되는가 했는데, LIG는 이 미사일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물자 보급용 드론에 다량의 미사일을 탑재해서 육군의 보병부대의 화력지원용 드론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력지원 드론도 결국은 박격포탄을 탑재하는 풍산의 화력지원 드론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 LIG는 40mm 미사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 비냉각 열영상 방식이었던 미사일의 조준 방식을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역시 박격포탄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풍산의 화력지원 드론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LIG는 다시금 이 40mm 미사일을 원래 목적이었던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모델로 다목적 발사기 사업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당연하지만 LIG는 총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다산기공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S&T와 LIG 다산기공 연합의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육군에서 유효사거리를 1000m를 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보병분대에 7.62mm 공용화기나 7.62mm 저격총을 사용하는 지정사수를 배치해서 최대 전투거리를 1000m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보병분대는 기본적으로 공용화기와 소총 둘 다 5.56mm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병분대의 최대 교전거리가 100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북한과 우리나라의 보병분대가 장거리 교전을 하게 되면 우리의 보병분대의 장거리 교전 능력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육군에서는 이번에 도입하는 다목적 발사기의 최대 유효사거리 1000m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다산기공과 LIG는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들고 나온 것이고,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0m이기 때문에 육군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S&T는 어떤 식으로 육군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병 휴대용인 K201 유탄 발사기와 그리고 K4 40mm 고속 유탄 발사기에서 동일한 40mm 유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두 무기의 구경은 40mm로 같지만 정작 두 무기에서 발사하는 유탄의 종류는 다릅니다. K201에서는 저속 유탄이, 그리고 K4에서는 고속 유탄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K4에 비해서 K201이 유효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에 반해서 K4는 유효 사거리가 15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S&T는 새로운 유탄 발사기에서 K4의 고속 유탄을 발사하게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속 유탄을 보병 휴대용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하기에는 너무 반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S&T가 들고 나온 건 저속도 아니고 고속도 아닌 중속 유탄이라는 것이고, 딱 유효사거리 1000m만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포구 초속을 가진 유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속 유탄이라고 해도 기존 저속 유탄보다는 반동이 심하고, 그래서 S&T의 유탄 발사기는 기존 유탄 발사기에 비해서 반동 흡수를 위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소총에는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산기공의 유탄 발사기는 저속 유탄만 사용을 하고, 그래서 S&T에 비해서는 반동이 훨씬 적기 때문에 충분히 소총에 결합하는 식으로 가볍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S&T의 유탄 발사기는 발사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다산기공의 유탄 발사기는 기존 K201처럼 K2 소총의 결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능만 보면 모든 면에서 다산기공의 유탄 발사기가 S&T에 비해서 더 우수합니다. 다산기공의 유탄 발사기는 LIG의 40mm 유도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도 2km에 이르고, 그리고 이 미사일은 적의 전차를 뺀 거의 모든 표적, 그러니까 적의 기갑 차량부터 벙커, 그리고 시가전에서는 아주 정밀한 타격으로 건물의 창문으로도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S&T의 유탄 발사기보다는 우수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역시 가격입니다. 다산기공의 모델은 주력 무장으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S&T의 모델에 비해서 더 우수하지만 미사일 가격 때문에 전체 비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두 모델 중에서 누가 더 우수하다고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항상 적과 장거리 교전만을 할 리도 없고 보병에게 주어지는 미사일의 수량만 줄인다면 다산기공의 모델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S&T의 모델은 보병이 소총을 따로 들고 유탄 발사기도 따로 들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산의 모델은 유탄 발사기를 지금처럼 소총에 결합할 수 있고 평소에는 지금의 K201과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특별한 상황에만 미사일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미사일의 수량만 적절하게 배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우리 군이 이걸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LIG는 아주 여러 번 우리 군에게 40mm 미사일을 제안했고 항상 그 우수성은 인정받았지만 항상 채택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비용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모든 면에서 다산기공과 LIG의 모델이 더 우수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은 S&T의 모델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보병이 소총과 유탄 발사기 두 가지 모델을 전부 휴대하고 다닐지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억지로 두 무기를 합치려면 S&T의 모델도 유탄 발사기와 소총을 합치는 건 가능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 소총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병이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유탄 발사기 중에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다목적 발사기로 어떤 모델이 선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역시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S&T 모델이 선택될 거라고 보는데 말이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